실기시험을 대비해 꼭 기억해야 하는 부분만을 모아놓았습니다.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비법 2차 실기대비 이론과 문제집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된 강의입니다. 고정 댓글에 질의응답을 위한 카페 링크와 교재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진로 성숙도 검사란 당연히 진로 선택에 관련한 문제죠.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태도와 능력이 얼만큼 발달되어 있는가, 태도와 능력이 얼만큼 성숙해 있는가를 측정하는 겁니다. 다시, 진로 성숙도 검사란 가장 중요한 것, 태도와 능력이 얼만큼 발달해 있는가, 뭐에 대해서 진로 선택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태도와 능력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니까 당연히 하위 척도로 태도와 관련한 태도 척도가 있고요. 능력과 관련한 능력 척도가 있습니다. 먼저 태도 척도요. 진로 결정성, 참여성, 독립성, 지향성, 타협성이 있고요. 능력 척도요. 자기평가, 직업정보, 계획, 목표 선정이 있어요. 이 5가지 혹은 3가지, 4가지에 대한 설명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모든 진로 성숙도 검사의 주제는 다 진로 선택과 관련했죠. 그러니까 모든 설명들의 진로에 대한 진로 문제, 진로 선택, 진로 결정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제목을 반복할 뿐이에요. 결정성, 결정 여부입니다. 어떤 결정? 주도적 결정이요. 다시 진로 결정성, 진로에 대한 주도적 결정이고요. 참여도 당연히 참여 능력이죠. 어떤 참여? 능동적 참여요. 진로 문제에 대한 능동적 참여. 독립성, 당연히 독립하려는 스스로 하려는 경향이죠. 스스로 진로 선택을 하려는 정도 독립성이고요. 지향성, 진로 결정에 필요한 이해와 준비고요. 타협성, 당연히 타협 능력이죠. 뭐에 대한 타협? 현실과 선택지 간의 타협 능력 정도, 타협성입니다. 여기서 기억하기 어려운 건 딱 하나밖에 없죠. 지향성, 성향이요. 진로 결정에 필요한 이해와 준비입니다. 능력 척도 4가지예요. 자기평가, 직업정보, 계획, 목표 선정 및 수립이요. 자기평가가 뭐죠? 결국 자각이에요. 자각. 뭐에 대한 자각이냐? 자신의 능력과 흥미에 대한 자각. 직업정보입니다.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 능력이요. 직업정보,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 능력이요. 계획 수립 능력이죠. 뭐에 대한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수립 능력, 목표 선정 및 문제 해결까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규준 참조검사, 준거 참조검사는 당연히 규준이란 단어와 준거라는 단어를 알아야 돼요. 규준이란 단어는 영어로 노말하다 할 때 놈이고요. 준거란 단어는 기준점이라는 단어의 크라이티오리언이에요. 자, 준거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기준에 의거했다 그래서 준거입니다. 기준에 의거했다 해서 준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준점이 있는 검사예요. 준거란 뜻은 기준점이 있는 검사고, 그러니까 당연히 기준점이 있으니까 합격 아니면 불합격이죠. 그래서 절대평가입니다. 규준은 노말하다의 놈이고요. 우리 정규분포라는 단어가 바로 노말 디스트리뷰션이에요. 그러니까 규준이라는 단어의 핵심은 바로 어떤 분포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규준이란 단어는요. 분포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생긴 정규 분포가 있고요. 우리나라 인구 분포는 이렇게 종형으로 이렇게 생겼죠. 이런 분포들이 있다라는 게 이런 규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 점수에 어떤 분포가 있다라는 게 규준이 있다는 뜻이고요. 결국 그러니까 분포상 나는 어디에 몇 %에 속해?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규준은 상대평가입니다. 다시 규준은 분포니까 상대평가고요. 준거는 기준점이 있는 거니까 절대평가예요. 자, 이 내용 그냥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규준 참조검사 상대평가고요. 개인의 점수를 규준이라는 분포와 비교해서 상대적인 값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심리검사는 다 그래서 상대적인 점수로 몇 %에 속하느냐는 각종 심리검사들은 다 규준 참조검사예요. 준거 참조는 기준점이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개인의 점수를 특정 기준 점수와 비교해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합격, 불합격을 나타내는 국가자격시험, 운전면허시험 같은 것들은 모두 다 준거 참조검사에 해당합니다.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란 한 번 오른 임금이 경제 여건이 변해서 떨어지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방으로 떨어지지 않고 그 수준을 유지하려는 경향, 이게 임금의 하방 경직성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한 번 오른 임금이 경제 여건이 변해도
하방으로는 아래쪽으로는 떨어지지 않고 그 수준을 유지하려는 경향, 이게 임금의 하방 경직성입니다. 원인은 크게 5가지 정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는 노동자에 의한 영향, 두 번째는 화폐에 의한 영향, 세 번째는 임금제에 의한 영향, 이렇게 3가지로 그룹핑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노동자에 의한 영향이요.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은 조합은 해고를 어렵게 하고요. 장기 계약을 추구하고 임금 하락을 방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노동조합이 하방 경직성의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노동자의 역선택이요. 노동자가 다른 회사를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임금이 하락하면 유능한 인재부터 회사를 떠나서 결과적으로 임금 하락을 억제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노동자의 역선택이라고 부르고요. 세 번째는 장기 근로 계약입니다. 장기 근로 계약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임금이 하락하는 상황이 됐어도 임금 변경이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3가지 노동자에 의한 영향이고요. 두 번째는 화폐 환상에 의한 영향입니다. 노동자들은 실질 임금보다는 명목 임금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디플레 상황이 됐어도 임금 하락에 저항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 환상도 임금 하방 경직성의 원인이고요. 마지막 그룹 임금제에 의한 영향이요. 첫 번째는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에 의해서 법적으로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막혀 있죠. 그래서 최저임금에 의해서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효율성 임금 정책이 있습니다. 신규 채용 비용 절감이나 유능한 인재 유지를 위해서 일부러 회사가 고임금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회사가 원래 균형점보다 더 높은 임금을 주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효율성 임금 정책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강력한 노동조합, 노동자의 역선택, 장기 근로계약이요. 이게 사람에 의한 영향, 두 번째 화폐 환상, 화폐에 의한 영향,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제와 효율성 임금 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2차 실기시험은 손으로 쓰여진 것만 점수로 연결이 됩니다. 눈으로 머리로만 공부하면 실패할 수 있어요. 손으로 직접 쓰며 공부해야 한다는 점 기억 바랍니다. 내용은 충분히 설명드렸지만 실제 출제 사례와 내용을 연결하지 못하거나 모범답안 작성에서 감점되지 않도록 교재를 통해서 실제 문제 출제 사례와 모범답안 부분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능검사와 성향검사를 설명하고 그 사례를 6가지를 써라. 또 극대수행검사와 습관적 수행검사를 설명하고 마찬가지로 검사명 6가지를 써라. 혹은 유형 3가지를 써라.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능검사, 성향검사의 의미를 쓰고요. 사례를 각각 6가지씩 기억해 두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극대수행검사가 곧 성능검사고요. 습관적 수행검사가 곧 성향검사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2가지 문제는 같은 문제입니다. 먼저 극대수행검사요. 극대수행검사는 성능검사라고도 하고요. 극대,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이고요.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검사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각 문항마다 정답이 있습니다. 습관적 수행검사는 성향검사예요. 그 사람의 성향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시험자가 평소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검사고요. 정답도 없고요. 시간 제한도 없습니다. 각각의 유형을 3가지를 써라 혹은 검사명을 6가지를 써라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유형은요. 극대 수행검사, 성능검사는요. 지능검사, 적성검사, 성취도검사 같은 것들이 있고요. 사실 검사명 6가지를 써라 그러면 지능검사 중에서 2가지 혹은 뭐 더 써도 됩니다. 스탠포드 비례 지능검사, 한국판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 이런 거 적으시면 되고요. 적성검사 중에서 알고 이미 기억하고 있는 거 2가지 혹은 뭐 몇 가지 적어도 돼요. 일반 적성검사, 적성분류검사, 그 다음에 성취도검사 같은 것들은요. 학업 성취도검사, 대학 수학능력시험, 뭐 토익, 당연히 그러니까 토플도 되겠죠. 자, 이런 것들 다 극대수행검사, 성능검사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습관적 수행검사의 검사 유형
바로 흥미검사, 성격검사, 태도검사예요. 성향을 뒤지는 거니까 흥미, 성격, 태도예요. 검사명은 흥미검사 중에서 기억하고 있는 거, 성격 중에서, 태도검사 중에서 기억하고 있는 것들 중에 6가지 적으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흥미검사 종류에는 스트롱 직업 흥미검사, 쿠더 흥미검사, 직업 카드 분류 이런 것들 있죠. 성격검사 종류에는 성격 5요인, MBTI, MMPI 뭐 이런 것들 있고요. 태도검사에는 직무만족도 검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중에서 이미 기억하고 있는 것들 6가지 적으시면 됩니다. 흥미검사 이름을 5개를 쓰라 혹은 3개를 쓰고 설명하라 라는 식으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 5개 정도의 직업 흥미검사의 이름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중에 3개 정도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5개를 일단 뽑은 건 스트롱 직업 흥미검사, 쿠더 흥미검사, 직업 카드 분류, 직업 선호도 검사, 진로 사전 검사 이렇게 뽑았어요. 근데 이거 말고도 흥미검사 당연히 많죠. 이거 말고 다른 어떤 걸 쓰셔도 됩니다. 꼭 이걸 쓰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걸 이미 알고 있다 그러면 이걸 중에서 빼서 기억하기 쉬운 것들로 5개를 조합하셔서 자기만의 모범 답안을 만드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5개를 뽑은 가장 큰 이유는 예를 들어서 스트롱 직업 흥미 검사 같은 경우는 2차 시험에서 흥미 척도에 스트롱 직업 흥미 검사의 척도에 대해서 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차피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스트롱 직업 흥미 검사를 뽑았고요. 스트롱 직업 흥미 검사 홀랜드 6개의 인성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스트롱이 만든 직업 흥미 검사예요. 그러니까 6개의 모델로 나눈 것가 바로 일반 직업 분류고요. 그 외에 거기에 덧붙여서 흥미를 기준으로 해서 한 번 더 세분화시킨 거 그게 기본 흥미 척도고요. 개인의 일이나 스타일로 또 세분화시킨 것 이게 바로 개인 특성 척도입니다. 뭐 이렇게 길게 쓰셔도 되고 홀랜드의 6개 인성 모델 기준으로 만든 검사 이렇게 간단하게 쓰셔도 아마 웬만큼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스트롱 직업 흥미 검사가 있으면 이번엔 쿠더 흥미 검사 군이 있습니다. 쿠더 흥미 검사는 직업군에서 나타나는 동질적 내용, 그러니까 직업군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적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직업 선호도를 판단하는 기법입니다. 그게 쿠더식 흥미검사고요. 직업 카드 분류 이거 우리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거기도 해요. 마찬가지로 홀랜드 육각형 이론의 근거를 뒀고요. 직업 카드들을 주는데 그 직업 카드는 바로 육각형 모델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직업 카드들을 나눠주고 여러 개를 나눠주고 그거를 선호도, 혐오군, 중성군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그룹, 싫어하는 그룹, 무관심한 그룹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그거를 기준으로 나의 흥미를 판단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직업 선호도 검사는 마찬가지로 홀랜드 성격 검사를 우리나라에서 표준화시킨 거라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흥미 검사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보겐이 개발한 진로 사전 검사 CIA를 하나 더 추가했어요. 37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굳이 뭐 이 내용까지는 모르셔도 될 것 같고 그냥 진로 사전 검사 이름 하나 정도 더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슈퍼요. 슈퍼의 흥미 사전 기법 3가지요. 표현된 흥미, 조작된 흥미, 조사된 흥미. 요거 이름 그대로 살려주셔야 돼요. 표현된 흥미, 조작된 흥미, 조사된 흥미요. 제일 쉬운 것부터 갈게요. 조사된 흥미는 말 그대로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표준화된 검사로 조사를 해서 알아내는 겁니다. 활동에 대한 표준화된 검사를 실시하는 것. 이게 조사된 흥미예요. 자, 표현된 흥미는 말로 표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도록 요청하는 거죠. 표현된 흥미는 표현을 시키는 겁니다. 말하도록 요청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어떤 활동이나 직업에 대해서 좋은 것, 싫은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하도록 요청하는 것, 이게 표현된 흥미예요. 조작된 흥미는 우리가 뭔가 사건을 꾸미고 조작하고 하는 그런 조작이 아니고요. 운전 조작 같은 조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운전은 아니고 개인의 시간을 어떻게 조작하는지, 어떻게 계획하고 실제로 사용하는지, 시간을 어떻게 조작하는지 관찰하고 파악함으로써 흥미를 판단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어떤 시간이냐면 흥미가 있는 참여 활동, 예를 들어서 동호회 활동 같은 흥미가 있는 참여 활동을 통해서 그 시간을 어떻게 조작하는지, 시간을 어떻게 계획하고 사용하는지를 관찰하고 파악함으로써 흥미를 파악하는 기법, 바로 조작된 흥미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입니다.
지금 화면 좌측 상단의 재생 목록을 누르면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